한국에 이렇게 한인 급진 좌파회가 또 트럼프 대통령 암살하겠다고 그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예. 여기 한번 들어볼까요? The utter failure of our government to keep us safe from threats, both viral and systemic. In the restaurant industry, when we're out of something, we say it's 86th. And I'd say it's about fucking time we 86 Trump. He represents the utter failure of our government to keep us safe from threats, both viral and systemic. In the restaurant industry, 암살하고 싶다고 얘기하죠. 86가 암살하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 정신 나가는데 지금 이게 막 떴습니다. 3시간 전에. 그래서 지금 리퍼블리컨즈가 여기서 이렇게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86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미친 여자애가 지금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팍스뉴스도 인터뷰했어요. 팍스뉴스도 최근에 인터뷰를 했고 여기 프란체스카 홍 제가 그전에도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누군지 이 여자예요. 예, 지금 엄청나게 화제를 몰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메인스트림 쪽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Fox The Hill에도 나왔는데 Fox's Dana Perino grills Wisconsin gubernatorial candidate Francisca Hung over Democratic Socialism. 예, 프란체스카 황이 위스콘신주 주지사 후보로 이렇게 출마를 했습니다. 자, 이게 그 프란체스카 홍이 계속해서 이렇게 화제와 좀 관심 이렇게 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어요. 예. 그 위스콘신주 하원 의원인데 8월 11일 그러니까 8일 남았죠. 예. 8월 11일 실시되는 민주당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계속 1위예요. 계속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서 1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 후보였던 만델라 반스 전 부지사가 경선에서 중도에 하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란체스카 홍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이 여자가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 그러니까 DSA, Democratic Socialist of America죠. 예, DSA, 메디슨 지부 회원으로 활동해왔고 지금도 자신을 민주사회주의자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단순히 사회복지를 확대하자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를 보면은 과거 경찰 예산 삭감하는 게 경찰 폐지로 가는 첫 단계다. 이렇게 그러니까 경찰을 일단 얘네들을 보면은요 경찰을 되게 싫어요. 경찰을 굉장히 싫어하고 경찰 그냥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도 LA에도 그런 시의원들이 있거든요. 경찰이 제1의 적이다 그러면서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 프란체스카 홍이 경찰 예산 삭감하는 게 경찰 폐지로 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계속 삭제하면은 경찰 지원도 못하고 경찰이 줄어들고 결국에 경찰 힘을 빼가지고 국장도 이렇게 그 힘을 빼가지고 경찰을 궁극적으로는 다 세상에서 없애버리자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방 상원도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래요. United States Senator 10명, 100명 있지 않습니까? 100명? 100명이 다 날아가야 된대요, 얘는. 그리고 연방 대법원, 그러니까 법 쪽에도 없애자는 얘기예요, 얘네들. 법 쪽에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radical하죠. 극단적인데 요새 그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젊은 애들이. 요새 젊은 애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2세들 중에, 그러니까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가 자꾸 저기 도사리고 있다고 미국에서. 거의 공산주의, 뭐 지네는 민주사회주의라고 그러는데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그리고 하나님 안 믿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원하고 대법원 폐지 입장을 최근에 워낙에 이게 논란이 되니까 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에요. 대법원 폐지까지는 내가 지금은 일단은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하지만 경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변화를 또 밝히기보다는 주지사한테 경찰 예산을 삭감할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팍스뉴스
다나 프리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프라임 타임 시간대죠. 다나 프리노가 누군지 아시죠? 예전에 조지 W. 부시 백악관 대변인 하셨던 분이에요. 다나 프리노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추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팍스뉴스에 초청을 했어요. 예, 여기서. 그래서 팍스뉴스까지 이제 진출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팍스뉴스에서 이렇게 인터뷰할 정도로 프란체스카 홍이 엄청난 그런 화제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급진 좌파, 이 공산주의, 준공산주의 상징하는 사람이 어떻게 또 한인인 거예요. 예? 얘가 제일 TV 많이 나와요, 요새 보면. 예. 나쁜 거는 이상하게 또 한인들이 이렇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나쁜 것도 좀 많이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거 발언에 대해서 논란인 게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암살하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예, 경찰 없애자, 연방상원 없애자, 연방 대법원 없애자, 뭐 자꾸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정신 나간 미친 소리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 왜 자꾸 왜 이렇게 미친 소리 하냐 물어본 거예요. 저기 그 다나 프리노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프란체스카 홍은 사람은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주지사가 되더라도 경찰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삭감하진 않지만 예산을 줄이겠지. 예? 예산을 줄여서 점점 그걸 줄여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경찰을 없애는 게 얘네들 목표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망에 사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 사람은 법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법을 지키는 사회가 돼야지, 단속하는 그런 사회는 잘못된 거다. 예,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범죄 원인이 되는 사회 문제에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듣기에는 그럴 듯한가 봐요. 젊은 애들이 들 때는. 하지만 과거 생각이 잘못됐다는 분명한 인정, 그리고 주지사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 이런 답변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권한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 폐지라는 생각 자체를 버렸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자가. 근데 프란체스카 홍이 최근에 또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모으게 된 게 추수감사절 관련 게시물이 다시 등장해서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얘가 이제 2020년 소셜미디어에 추수감사절을 다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문화를 지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얘가 미국이란 나라는 궁극적으로 사악한 국가이기 때문에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은 무슨 땡스기빙 없애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수감사절을 식민주의하고 연결해서 비난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이용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가족 명절을 공격했는데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역사에 대한 그런 다양한 견해하고 논쟁 뭐 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을 놓고도 뭐 논란이 있고, 예? 뭐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프리메이슨이 건국의 아버지 맞아요. 미국 프리메이슨이 맞아요. 프리메이슨으로 출발했고, 예? 조지 워싱턴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네이티브 인디언들을 너무 많이 죽였다, 잘못됐다, 막 이렇게 이제 또 따지는 급진 좌파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날 추수감사절은 대부분 미국인한테 식민주의를 기념한 날이 아니에요. 종교하고 인종, 정치 성향을 떠나서 가족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날이에요. 예. 근데 그런 명절까지 억압하고 가해 역사로 규정하고 취소하자는 게 오늘날 급진 좌파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하고 전통을 발전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해체하고 완전히 폐기해야 할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란체스카 홍이라는 정신나간 여자도 같은 거예요. 얘 얘기 들어보면은 맘다니하고 똑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공공재정으로 운영하는 식료품점, 주정부가 운영하는 은행, 부유층에 대한 증세, 무상보육, 정부 중심 각종 서비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자들이 경제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정부한테 맡기면 더 썩는데, 캘리포니아가 대표적인 사례고,
여기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 쓰고 있는데 그 뭡니까 고속철도. 근데 1cm도 안 만들었어요. 고속철도. 그 돈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1cm도 안 만들었습니다. 예? 수백억 달러 쏟아붓고.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부패하고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세수를 낭비하는 걸 그걸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민간인한테 주면은 쓰기라도 하지. 응?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민간인한테 주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사업을 잘하는 정부보다. 그러니까 그걸 대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을 보면. 가장 게으른데. 정부가 제일 못하잖아요. 민간인보다 못해요 다. 사업도 못하고 다 못합니다. 그런데 마치 정부가 엄청난 비즈니스 지적 천재인 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좌파주들. 뉴욕도 그렇고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하와이도 그렇고 재정이 다 안 좋잖아요. 그 돈 낭비도 심하고 어디 간지 모르고. 물론 자본주의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에요. 예?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세상에. 자본주의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대기업의 독점 심하고 정경유착, 빈부격차, 의료비하고 주거비 상승, 일하는 사람이 생활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은 개선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예. 힘든 건 맞아요. 자본주의 뭡니까? 캐피탈리즘은 좋은데 크로니 캐피탈리즘, 부패한 자본주의, 그리고 정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진짜 미국도 엄연히 따져서는 순수한 자본주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그 기득권들이 센 거죠, 사실. 그러니까 보수 진영도 사실 이런 문제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예, 정경유착 문제 심하고 미국도 대기업의 독점. 낸시 펠로시 한 명만 봐도 얼마나 정경유착 심한지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께서 주식으로 돈 벌고 싶으면 낸시 펠로시가 주식 매입하고 매각하는 걸 그대로 팔로우하면은 떼돈 벌어요. 실제로 그렇게 떼돈 번대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낸시 펠로시 그 주식 팔로우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굳이 따로 반복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제 지인분들도 떼돈 벌었대요. 저는 안 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게 저는 그 여자가 뭘 투자하는지 팔로우는 하지만 따르진 않아요. 그냥 싫더라.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그 사람 팔로우하면 돈 벌어요. 예, 주식 걔는 백전백승이니까 거의 낸시는 정경유착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놓고 그 기업들한테 유리한 정책 세우고 그런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예. 미국의 그런 인사이더 트레이딩, 의원들의 내부 거래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이제 사람들이 짜증 나가지고 막 급진 좌파되고 공산주의 하는데, 근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예.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하고 정부가 경제를 직접 운영하는 거는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간 식료품점이 문제라고 정부가 식료품점을 운영하고, 은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부가 은행을 통제하고, 가격이 비싸다고 정치인이 가격하고 생산을 결정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지금 보면은 그 인간이 그래요. 요새 그 맘다니가 means of production 가져가겠다고. means of production을, 그러니까 생산 수단을 완전히 가져가겠다. 예? 그거 아닙니까? 정부가 미친 거죠. 예. 지금 이 여자도 똑같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시장 실패를 바로잡는 수준을 넘어서 자본, 생산, 대출과 가격을 통제하는 그런 세상을 원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누가 물건을 생산하고 누가 대출받고 어느 기업이 살아남을지 시장하고 소비자가 아니라 정치인하고 관료가 결정하는 게 더 썩은 거죠. 예, 더 썩은 거죠. 근데 그런 세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카 홍, 정신 나간 이 여자나 맘단이나. 예. 사회주의라는 게 언제나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공정, 평등, 노동자 권리, 모두를 위한 경제, 이렇게 떠듭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국가 권력이 경제를 장악한 사회에서는 경쟁하고 혁신이 약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국 권력과 특혜가 관료와 정치 엘리트한테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북한만 봐도 그렇고 시진핑만 봐도 그렇고
지네들이 얘기하는 거에 제일 거리가 크죠. 가장 극단적인 빈부격차. 중국, 쿠바, 북한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란. 문제의 국가, 불량 국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불량 국가들이 딱 공산주의 국가들이 많지. 솔직히 일반 기업들이 민간인들이 경쟁하는 그런 세상이 그래도 나은 거죠. 정부가 이렇게 다 관리하면 경쟁도 다 죽어버리고. 뭘 발명했어요? 공산주의 국가가 뭘 발명했습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뭘 발명했어요? 발명가가 나와요? 거기에? 발명가가 있습니까? 못 나오지. 그거 어떻게 나와? 정부 그 발명하는 아이디어도 다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보라니까요. 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수정할 거 보완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저렇게 극단적으로 경찰 없애야 된다. 뭐 그 means of production 가져가야 된다. 이게 말이 돼요. 예?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세상. 얘네들 얘기하는 걸 보면 불가능한 세상. 그러니까 천국을 원하는 것 같아. 천국.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을 지상에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공산주의가. 그런 정신은 나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토피아. 예. 그러니까 천국 지상 낙원을 만드는 거래.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북한이 지상 낙원입니까? 쿠바가 지상 낙원이에요? 예? 구소련, 중국.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를 자꾸 가능하다고 하고 얘네들이 그리고 역사 의식이 없으니까 과거에 공산주의가 실패했던 거는 다 기억이 안 나고 내가 눈 떠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면은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책에 이건 뭐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내 눈으로 본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얘네들 보면. 그리고 그때는 항상 핑계를 해요. 그때는 조건이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가지고 실패했을 뿐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이렇게 100만 가지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면은 정말 이상적인 공산주의 실현할 수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국가 권력이 경제를 장악한 사회에서는 경쟁하고 혁신이 약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국 권력하고 특혜가 관료와 정치 엘리트한테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 항상. 그래서 소련, 마오쩌둥 시대, 모택동 시대 중국이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북한하고 베네수엘라가 모두 똑같은 체제였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걔네들도 다 그러니까 결국에 독재하자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독재예요, 독재. 예. 거의 왕 이상의 독재. 그냥 한 명 절대 군주예요, 절대 군주. 예. 절대자. 그러니까 그 절대자가 거의 시적 존재. 근데 신은 안 믿고 이놈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된다는 그러니까 사람을 신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김정은을 신처럼 떠받들고 김일성, 정일이 신처럼 떠받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모택동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신처럼 결국에 인간을 신으로 떠받드는 게 공산주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선택권을 정부에 계속 넘긴 결과가 어떤 위험을 불러오는지는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런 거를 얘네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난 못 봤어. 경험을 못했어. 그러니까 다 뻥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얘네들. 예, 다 모르겠고 한번 해보자고 또다시 그러면 그런 식으로 착각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앞장서서 얘기하는 애가 이런 한인이라는 게 창피하죠. 코리안.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냉전 이후 태어난 젊은 세대 상당수가 사회주의 실상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풍요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그 체제의 결함만 배우고 그 체제가 만들어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다양한 식품, 의약품, 자유로운 직업 선택, 창업 기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생각해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애플이 어디 나왔어요? 애플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예? 인텔, GM, 포드 다 어디서 나왔어요? 다 공산주의에서 나왔습니까? 공산주의가 그거 만들었어? 예? BMW, 머세디스 벤츠, 예? 그게 다 공산주의에서 나온 겁니까? 그 창업했어요? 토마스 에디슨. 아니 엄청난 발명을 했습니까? 인류에 도움이 된 적이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전혀. 예. 독만 됐지. 인류의 엄청난 독이 되고 해가 됐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완벽하지 못하고 문제 많고 사실 뭐 사람들이 이제 열받은 게 좌파 애들이 열받는 게 뭐 앱스틴 클래스가 지네들 다 못된 짓거리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지 않느냐 그런 거에 이제 열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걸 다른 걸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이렇게 고쳐야 된다. 뭐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도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경찰 없애야 된다. 법관들 없애야 된다. 대법원 날려버려야 된다. 대통령 날려버려야 된다. 아예 그러면은 지네 국가를 세우고 싶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안 통합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지금 경선을 다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얘도 지금 이길 것 같아요. 경선을.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선 좋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좋아하고 있어요. 이런 인간들이 이기고 있는 것에. 왜냐하면은 본선에서 이기기 쉬우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 후보가 나오더라도 좀 괜찮은 민주당 후보가 나와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현주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현 주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자본주의가 제일 낫긴 한데 인간이 만든 모든 이데올로기 중에 가장 성공적인 건데 그래도 자본주의도 뭐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니까 완벽할 수는 없고 문제가 많고 정말 그 크로니 캐피탈리즘도 있고 주식으로 이렇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비용 가장 낮은 돈을 투자하면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의 병폐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죠. 하지만 개인에게 선택하고 일하고 투자하고 실패한 뒤 다시 도전할 자유는 줍니다. 정부가 모든 결과를 결정하는 사회주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빈곤에서 탈출시킨 것도 엄연한 팩트예요. 지금 공산주의 성공 케이스가 있다. 뭡니까? 중공이 미들 클래스 1억 명을 만들었다. 중산층. 그게 솔직히 말고 그 돈 다 미국 돈이잖아. 미국 돈이잖아. 너네들이 창출한 게 아니라 중공이. 미국이 준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중공이 스스로 만든 미들 클래스가 아니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낙수 효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미국이 중공한테 준 낙수 효과예요. 중공의 미들 클래스가 1억 명까지 올라갔다는 건. 뭐 그건 잘한 거지만 in spite of예요. 저는 in spite of. 공산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엄청난 부가 글로 흘러 들어간 거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사회주의를 하나의 그런 세련된 도덕적 정체성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약자를 생각함으로 사회주의자다. 부자를 비판함으로 내가 정의롭다. 뭐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한 의도가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이렇게 구호로 움직이지 않아요.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투자해야 하고 위험 감수 리스크 아닙니까? 리스크 앤 리워드 아니에요? 모든 게 그래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다 1부터 100까지 리스크를 걸고 모험을 걸고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뭐 엄청날 수도 있고 이익이 엄청날 수도 있는 거고 모험을 감수해야죠. 근데 government가 모험을 감수한다? 그러니까 발명 못하는 거죠. 공산주의는.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걸 생산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원하게 만드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마인드 아닙니까?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만들어서 소비자가 원하게 만들겠다. 그게 이제 아이폰이라고 그랬잖아요. 컴퓨터도 그렇고 애플 컴퓨터. 어쨌든 그게 다 자본주의 멘탈리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정부는 돈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에요. 정부가 나눠주는 모든 돈은 결국 국민한테 세금으로 걷거나 빚을 내거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마련한 돈이에요. 그래서 프란체스카 홍 얘가 이제 자꾸 요새 막 언론을 타는데 아주 인상도 그냥 이렇게 찌푸리고 딱 보면 사회에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가 추구하는 그런 세상은 절대 미국에 오면 안 된다. 프란체스카 홍 이 여자의 이런 급부상이 이제 결코 이렇게 정치인 뭐 성공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당선된 것도 아니고 경선이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사회주의가 더 이상 주변부 사상이 아니라 위스콘신 같은 그런 핵심 경합주, 경합주 중에 경합주인데 위스콘신 같은 그런 핵심 경합주 주지사 후보를 배출할 수 있는 세력으로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일으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위험 신호예요, 위험 신호. 미국이 굉장히 위험해진 국가구나, 예전보다. 옛날에는 이런 정신 나간 후보들이 안 나왔는데 이제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바꿔 말하면은 뭔가 지금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 안 되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를 프로모션을 잘 못하고 있다든지. 예, 그리고 자꾸 미국 내 교육 시스템이 미국에 대한 안티 미국. 그러니까 미국의 사상이 잘못됐다. 미국은 건국도 잘못됐다. 미국의 그런 역사도 잘못됐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미국의 자본주의도 잘못됐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얘 보면은 분명히 아마 LGBTQ 플러스 지지할 테고 BLM 지지할 테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런 삐뚤어진 그런 교육의 결과물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이런 후보들이 나오는 게, 이런 후보들이 또 급부상하고 있다는 게. 지금 그래서 민주당 애들이 공화당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오고 있대요. 예. 그래서 위스콘신이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도 승패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경합주인데 이런 후보들이 이렇게 급부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불쾌하고요. 예. 경찰 폐지, 뭐 상원 대법원 폐지를 주장했던 이런 정치인이 민주당 후보 선두로 떠오른다. 여론조사 계속 1위 하고 있다. 우리가 결코 쉽게 그냥 해프닝으로 이렇게 볼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민주사회주의가 그 전에 버니 샌더스 때부터 이렇게 돌풍처럼 나오고, 뭐 알렉산드로 오카시오 콜테스, 브랑스 연방하원의원 AOC, 그리고 몇 명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 코커스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인 정치인이 미국의 급진 사회주의 움직임을 상징하는 인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제가 볼 때는 한인 사회로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하지만 비판 기준이 이제 이 여자가 한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자가 주장하고 있는 이념하고 정책이 잘못돼서예요. 예. 그래서 프란체스카 홍 이 여자가 앞으로 최소한 뭐 일주일 더 계속 지금 화제하고 논란, 일주일 더 가겠네요. 만약에 경선 이기면은 이 11월까지는 시끌벅적하겠네요. 예. 어쨌든 계속해서 화제하고 화제 그리고 논란 중심에 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란체스카 홍.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유권자들이 물어야 되죠. 예. 자본주의 문제를 경쟁하고 개혁으로 고칠 것이냐, 아니면 더 많은 경제적 권한을 정치인하고 정부한테 넘길 것이냐. 후자는 절대 답이 안 되죠. 자본주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보다는 낫죠.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자유를 고쳐나가는 것이 듣기 좋은 평등을 약속하면서 자유를 정부한테 넘기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이걸 이제 교육시켜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에게 필요한 건 사회주의라는 이런 낭만적인 구호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고 왜 수많은 국가에서 실패했는지에 대한 그런 냉철한 역사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 교육을 얘네들이 잘 안 받고 자꾸 안티미국, LGBTQ+, 트랜스젠더 이런 말도 이런 그 시궁창 같은 교육만 받으니까 이런 시궁창 같은 후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시궁창이 아니라 이 여자의 그런 마인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체스카 홍, 이 여자의 돌풍은 미국 사회의 그동안의 교육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보여주는 경고라고 봅니다. 위험해요. 계속 이렇게 미국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 위험합니다. 저는 이걸 좀 느꼈어요. 몇 년 전부터. 제가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젊은 애들이 자꾸 이상하게 공산주의에 가고 있다. 누굽니까? 백인 마가 공산주의가 또 있어요. 마가 공산주의자. 빅터 핑클인가? 예, 하여튼 걔가 또 이제 나오면서 하여튼 미국도 되게 좀 이상해요.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이데올로기 자체도 뭐 마가면서 공산주의 하는 애도 있고